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는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불편한 점, 그러니까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넘어와서 좋았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에서 GOS나 충전 이슈 같은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은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나 아이폰은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약간 방향성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만 계속 사용을 해왔고, 이전 핸드폰은 갤럭시를 사용을 했었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불편했던 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봤던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장점에 대해서 11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점은 20개인데 왜 장점은 11가지밖에 없냐, 여기 삼엽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얼마나 큰 장점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고, 참고로 저는 뭐 지금 삼성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애플도 좋아하고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앱등이가 조금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 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안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느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댓글로 싸우거나 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댓글은 조금 지양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아이폰 장점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부추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걸 증명해냈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S20까지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는데 디자인이 사실 별로였잖아요. 그런데 S21로 넘어오면서 성능은 낮아졌지만,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디자인이 훨씬 예뻐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오히려 S20보다 S21에서 넘어가는 인원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Z 플립 3 장난 아니었죠? 오히려 아이폰에서 Z 플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대다수 발생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S21과 Z 플립의 스펙이 대단했냐? 물론 Z 플립은 폴더블이라는 굉장한 새로운 폼팩터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삼성이 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건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의 디자인은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렇게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이 각진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SE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작은 핸드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학생분들이 좀 찾을 만한 그런 디자인들로 되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아이폰이,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입니다. 이 보안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국가가 정보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 이런 방침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더구나 애플에서 그 광고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페이스북에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이런 광고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플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이런 기능들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지금은 내 개인정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해킹하기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이 강하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금융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어플에 관련된 내 개인정보, 집 주소, 위치, 카드 내용,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보안이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카메라 성능이에요. 지금 인덕션 2개가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죠. 카메라 성능인데 사실 성능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삼성이 더 우위에 있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소수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이폰은 사진 감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건 저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폰은 약간 좀 색감이 따뜻한 느낌이라면 갤럭시는 진짜 실제 사진과 유사하게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폰은 조금 따뜻하게 하고 약간의 보정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셀카가 잘 나온다던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분위기는 그 감성적인 느낌이 난다던가,
하는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카메라는 아이폰이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도 카메라 부분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이폰 13에 와서부터는 아이폰 사진도 약간 뭐랄까요, 그 원래 따뜻한 톤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조금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S21부터였나요? 거기부터는 색감도 아이폰의 색감을 조금 내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뭐 사실 이건 취향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잘 나오는 건 저도 찍어보니까 아이폰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떨방이라고 하는 이 센서 시프트, 이것도 전 기종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네 번째는 애플의 연동성이에요. 연동성. 사실 이건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폐쇄적이라는 건데, 그 폐쇄성 내에서, 그러니까 이 폐쇄성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한 연동성을 보여줍니다. 뭐 아이패드를 먼저 사고 그 뒤에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먼저 입문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아이폰만 사용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보통 윈도우 랩탑 노트북이나 아니면 윈도우 PC를 사용하실 텐데, 윈도우랑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서로 연결이나 호환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에어드랍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맥미니를 구매하고, 아이폰을 먼저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미니를 구매했는데, 와, 이거는 그 앱등이가 왜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도 뽐뿌가 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연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에어드랍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를 쓰다가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아이폰으로 찍고 바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기본 앱에서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이외에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죠. 특히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아이패드가 굉장히 끌리는데, 지갑이 비다 보니까 지금은 좀 참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 되었든 이게 단점이라면 정말 폐쇄적이지만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엄청난 연동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앱등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 그물을 쳐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후 지원입니다. 사후 지원.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 업데이트를 굉장히 오래 지원해주기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iOS 그 15.4인가요? 이것도 아이폰 6S까지 지원이 된다고 기억을 하는데, 몇 년 전 핸드폰이에요. 그것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런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장 3년 정도까지 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죠. 더구나 아이폰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오래 쓸 수 있는데 사후 지원도 많이 해준다? 핸드폰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려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활용 가능한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두 세대만 지나더라도 그냥 여기에 끼우는 케이스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어때요? 아이폰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는 정도입니다. 특히 케이스 부분에서요. 케이스도 예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뭐 세대가 많이 지났어도 끼울 수 있는 케이스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호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AP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AP라는 거죠. 최근 GOS 때문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게임은 아이폰.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들어있는 A15 바이오닉 엄청 고성능이잖아요. 사실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따라오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능에 있어서는 뭐 애플을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건 시장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성능 자체는 애플이 압도적이라는 거. 그래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이폰 구매하시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저 맥미니를 구매하기 전에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영상 편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렌더링 할 때도 렌더링도 빠르고요. 훨씬 빠르고, 그리고 뭐 발열도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장점은 발열입니다. 발열이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충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발열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게 좀 뜨거워졌네? 정도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발열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무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열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심하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을 렌더링 할 때에도 발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하다 이 정도. 그리고 뭐 저는 고사양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뭐 물론 고사양 게임을 하면 약간 발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뭐 발열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발열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배터리 수명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장점 9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물리적인 용량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그 최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핸드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를 늘리려면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프로맥스가 굉장히 큰 배터리죠. 그리고 미니로 갈수록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용량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배터리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건 아이폰 13 일반 모델입니다. 그런데 뭐 하루 정도는 충전을 안 해도 거뜬하고요. 사실 아침에 그 충전을 못하고 잠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다던가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뭐 충전기 꼽아놓는 걸 잊고 그냥 잠든다던가 했을 때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40%였던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가. 그럼 뭐 하루 종일 쓰고 밤에 충전도 안 했는데 한 60%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뭐 점심때까지도 엄청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쓰다가 이제 들어와서 아 맞다 나 충전 안 했지 하고 그때 충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틀 정도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프로나 프로 맥스는 그냥 이틀은 저는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게임을 엄청 하드하게 하거나 뭐 아니면 이거로 엄청 뭐랄까요 생산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애플에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만큼 이제 어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UI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뭐 이게 커스텀이 불가능하다는 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오히려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편애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폰은 이거 처음에 이런 사용법만 조금 익힌다면 쉽다는 거죠. 오히려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관성에 있어서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내가 핸드폰에 관심이 많고 커스텀을 좋아한다. 커스텀을 하는 걸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서 나오고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이 또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물론 갤럭시는 지문 인식도 있고 막 홍채 인식도 있죠.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가 그렇게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아요. 전 넘어오고 나서 페이스 아이디를 경험하고 나서는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오히려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죠. 마스크를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가 될 수 있도록요. 근데 뭐 물론 마스크를 쓰면 조금 뭐랄까요 안 될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눈을 크게 떠야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식도 눈 작게 뜨고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밖에서는 약간 불편하지만 실내에서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기 꽂아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각선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하다가 뭐 알림이 오면 이렇게 눈길만 한번 줘도 바로 이 잠금이 풀립니다. 그리고 풀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냥 켜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풀린다는 거. 사실 지문 인식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쳐다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11가지였는데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와이프로 앱을 전환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밑에 내비게이션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뭐 홈 버튼, 앱 전환, 이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뒤로 가기가 없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뭐 홈으로 이렇게 한번 올리면 홈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밑에를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하면 내가 사용했던 앱들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앱들을 옮겨 다니면서 뭐 문자를 하다가 이제 옮겨가서 카톡도 하고 옮겨가서 이제 게임 잠깐 뭐 수학도 하고 다시 옮겨와서 카톡하고 또 넘어와서 유튜브 하고 뭐 이럴 때에는 편했다는 거죠. 혹자는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러면 그냥 화면 분할해서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화면 분할은 최대 2개,
그리고 팝업창까지 하면 최대 3개밖에 안 되지만 앱 전환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이 스마트폰인데 화면이 작잖아요. 작은데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쓰려면 하나는 키보드만 올라와도 그 아랫부분은 대부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와이프 앱 전환이 편리했다 라고 추가 한 가지까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12가지네요 총.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장점 총 12가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입 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GOS 사태로 인해서 갤럭시 구매를 고려하다가 혹은 갤럭시를 사용하시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걸 고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고요. 내 사용 용도에는 장점이 더 나을지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을지를 비교해 보신 후에 구매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고요.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첨부해 둘 테니까요. 그거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